울산만과 외양강이 만나는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한때는 국제무역항이었고 한때는 최고 수군사령부가 있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름이 이제 끝나간다 그죠? 이제 더운 건 좀 물러나고 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이제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다녀보니까 성이 참 많죠. 듣고 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도심에 그 원양을성도 있고 병영성도 있고 서생포의성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성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와 있는 데가 바닷가 쪽인데 네. 사실은 울산에는 육군사령부와 해군사령부라는 엄청난 군사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육군사령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해군사령부를 잘 몰랐거든요. 그곳을 오늘 우리 가보는 겁니다. 아, 울산에 육군, 수군 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육군은 그 정상저도 병영성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네. 정상도 수영성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그곳으로 네. 우리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네. 울산의 문화유산이자 신라시대 스토리텔링의 중심지인 황성동인데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처형설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공장과 바다가 있는데 뭔가 생소한 풍경입니다. 여기 어딘가요? 바로 여기가 이제 처용암인데 저기 보이는 조그만 섬 있죠. 네. 한 6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처용암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용가를 새겨놓은 비석이고 뭐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이 어려운 걸 질문하면 어쩝니까? 이 처용가는 네. 서라벌에 있던 이제 처용의 이야기를 읊은 건데 섭을 밝은 달에 밤들이 놀이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가라리 네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나머지 둘은 누구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이야기거든요.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걸 담아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의 주 무대가 이곳이고 이 처용관으로 인해서 나온 게 처용설화도 있지만은 처용무 이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무산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처용무의 현장이기도 하고 네. 처용암의 현장이기도 하고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그 유네스코 그 무형유산과 연결된 그런 뭔가 의미 있는 곳이었군요. 그런 여기가. 의미 있는 곳인데 네. 주변을 돌아보면 좀 초라하죠. 아직은 뭔가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시절에 막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이 우선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유산은 좀 뒷전으로 밀려났죠.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난 처형암의 모습에 철량함이 느껴지는데요. 다행인 건 몇 년 전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여기가 쫙 트여 있었겠네요. 네, 처용암이 있고 앞쪽에는 완전히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삼국유사 현강조에 구름이 꽉 끼어 있었는데 절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해용이 화를 참고 구름을 걷어내 가지고 깨끗해졌다 이런 설화가 나오듯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1000년 전쯤에는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 세계 4대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 4대 도시를 받쳐주는 무역항이 울산이었거든요. 울산에는 방구동 항만에 있는 그 사포를 중심으로 한 내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개원포는 외항으로서의 국제 무역항 이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기에는 아라비아 멀리 저 이탈리아 상단까지 오고 갔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세계로 이어주는 그런 무역항이었던 거네요, 여기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곳에 왜 그 경상저도 수영성이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외구들은 쳐들어오고 특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서는 이곳을 관방의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때부터 이곳에 수군성을 만들어 가지고 해군 사령부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정말 지리적으로 중요한 만큼 추후에는 이렇게 그 수영성이 설치돼 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그 왕조는 무너졌어도 지역의 관방 도시의 성격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신라시대 국제무역항이 있었던 울산은
왜구들에게 얼마나 탐나는 곳이었을까요? 그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성이 바로 경상좌수영 계온포성입니다. 뒤에 보면 되게 성곽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온포성의 그 흔적인 건가요? 울산의 성곽은 좀 이렇게 평지성의 형태를 가진 곳이 많거든요. 울산 읍성도 그랬고 언양 읍성도 그랬고 이것도 평지성으로 나지막하게 깔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가 북봉산인데 산 아래에 이제 성을 쌓아가지고 1200m 정도, 1.2km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가 바로 유명한 계운포성. 그 계온포성을 나타내는 비석인 거군요. 본래 이름은 네. 계운포 좌수영성. 좌수영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양에서 봤을 때 울산은 왼쪽이죠. 네, 맞습니다. 왼쪽이니까 좌쪽, 좌수영. 오른쪽은 전라도 우수영. 좌수영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성을 여기에 뒀다. 그리고 조선 태종 때 1411년 정도 될 겁니다. 외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장생포 쪽에 지금 그 계온포에 있는 수군을 그쪽으로 좀 보내라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 그 전부터 이 계온포 좌수영 이쪽에는 많은 병력들이 주둔했고 그리고 어떤 수군의 총지휘부가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군졸들도 많았으니까 관하라든지 객사라든지 그런 건물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육군사령부가 병영성. 병영성. 네. 이 병영성에 육군사령부가 있었고 네. 여기는 해군사령부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사령부에 비근할 정도의 규모의 병력이 주둔했고 또 여기에는 성이 이제 1.2km 정도로 쭉 둘러쳐져 있는데 동문지, 서문지, 남문지, 북문지 이런 다 있었고 객사도 있었고 관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들이 다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최고의 수군사령부였던 계온포성은 10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든든하게 지켰는데요. 계온포를 호령했던 군함의 규모부터 남달랐습니다. 저쪽부터 성곽을 따라 쭉 걸어왔잖아요. 뭔가 옛 정치가 느껴져가지고 참 좋습니다. 네. 이 성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잊혀진 성, 잊혀진 그 유적으로 이제 방치됐거든요. 방치됐다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좀 정비가 되고 지금은 이제 국가사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수군의 성지가 요만큼이라도 보존되어 있는 곳 없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그렇죠. 수군의 특히 그 성지군요. 이곳에는 이 수군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상당 규모로 배치가 돼 가지고 울산만을 지켰어요. 울산만을 지켰는데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너무나 많은 왜구들이 들어왔을 때 이 계온포 좌수영성 여기서 많은 수군들이 해안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다 막았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규모였길래 그 왜군을 다 막을 수 있었던 건가요? 뭐 수군 병력은 기록으로 전하는 게 한 지금 400여 명 정도고 뭐 전선이 한 12척 정도 되고 판옥선이 2척이니까 판옥선은 조선의 전투함, 군함의 그 대표적인 군함이거든요. 판옥선 하나에 노를 젓는 병력만 100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규모가 어느 정도 컸는지 알겠죠? 네. 특히 이 성은 여기 외항강과 울산만을 앞으로 두고 이쪽에는 전부 평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병장기라든지 이런 걸 봐도 좋고 특히 병영성의 육군사령부하고도 연결이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선 초기에는 굉장한 그 수군의 요새였죠. 그러면 수군사령부가 그 육군사령부가 뭔가 통하는 길이 있었겠네요, 또 그러면. 그렇죠. 그게 북문지인데 네. 북문지는 지금 추정은 하는데 거기는 이제 옹성 형태로 돼 가지고 옹성은 우리 저 언양읍성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알잖아요. 네. 옹성은 앞에를 둥글게 옹기 모양으로 네. 쌓아가지고 적들이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옹성 형태로 쌓아가지고 방어를 튼튼히 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또 객사트가 또 있어요. 서쪽에 객사트도 남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복원이 될 겁니다. 복원이 될 것이고 북문지의 중요성은 육군과 수군의 연결망을 하던 그런 통로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온포가 뚫리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각오로
수군들이 방어했던 곳인데요. 심지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구가 쳐들어왔던 그 임진왜란 때 이 계온포성이 이 역할을 톡톡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계온포에서 일어났던 이웅춘 장군과 그 장군 수하들이 왜구와 처절하게 싸웠던 3차 대첩 가운데 1, 2차 대첩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역사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울산인들이 울산에서 수군의 전투가 있었고 그곳에서 울산 사람들이 왜구를 물리쳤구나 좀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춘 장군님은 그 후에 그럼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전가를 올리다가 이게 계온포성 여기서 이제 목숨을 잃으셨는데 3차 대첩 때. 예, 순국을 하셨는데 1, 2차는 승리를 했거든요. 네. 일본군이 패전을 하니까 대규모 부산 본진에 있는 대규모 병력들을 계온포로 데리고 옵니다. 선단을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첩보병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될 정도로 너무 병력이 저쪽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나는 군인으로서의 목숨을 다하겠다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국가의 녹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 나라의 은혜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다. 너는 남아서 우리 집안의 제사를 지내고 대를 이어라 이렇게 하는 편지를 급하게 써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지고 안타깝게도 순국을 하셨습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정말 다 바쳤다는 말이 딱 거기서 나오는군요. 그 당시에 네. 전쟁에 참전했던 장군들이 언양현감이라든지 이언양 장군이라든지 뭐 충청도 쪽의 장군인 이언양 장군이라든지 이런 임진왜란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많은 장수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그 왜군을 무찔렀던 수군의 명장들도 그때 같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숨은 성전지 그것이 바로 계온포 성지다 이렇게 봅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아들에게 충혈을 당부했던 이응춘 장군과 수군의 명장들이 함께 지켜냈던 곳인데요. 그만큼 계온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이 계온포성은 어떻게 쓰이게 됐나요? 임진왜란 직전에 이게 이제 자수영을 갖다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나요? 부산으로 옮기거든요. 부산에 한참 있다가 네. 중종 때인가 하여튼 부산에서 거기서 다시 울산으로 옮깁니다.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뭔가요? 부산과 울산에는 삼포개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왜군들의 어떤 출입을 외국의 출입, 1인들의 출입을 막 자유롭게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에는 특히 초량에 왜관이 있었어요. 왜관은 사실은 어떤 정탐꾼들이 많았고 상인들이 많았는데 수영이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군사적인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왜관을 통해서 일본으로 전해지는 첩자들이 워낙 많았거든. 뭔가 정보가 새나갔군요, 계속. 그러니까 좀 떨어진 곳이 필요했으니까 이제 아마 계온포로 이전을 한 것 같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온포는 그만큼 또 수군으로서의 역할이나 지정학적인 특징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산 해운대 쪽의 자수영 그리고 계온포의 자수영을 번갈아 가면서 조선시대에는 그 수군 사령부의 역할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군한테 저희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왔다 갔다 전략적으로 네. 했던 거였군요. 우리가 또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거에 이 일대에 왜 국제무역항과 자수행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곳은 분명히 과거에 해상 세력 가운데도 굉장히 중수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이 과거부터 있었고 그것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수군 사령부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계온포성이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군사령부는 울산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곽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쉽게도 관련 기록마저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생님 얘기 듣고 성곽을 쫙 걸어봤는데 정말 신라시대 때부터 정말 중요하게 있던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뭔가 울산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주 중요했던 곳인데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지나쳤던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 울산인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제 살리려는 움직임들이 울산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개원포 성지, 성터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다가 아 이게 아니다. 개원포 자수영 성이다. 이름도 바꾸고 이제 국가에다가 국가 사적으로 이걸 지정해 달라. 특히 이제 동해안 쪽에 수영성 해군 기지가 유일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설득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1년 안에는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달라질 것으로 보고요. 그런 기대가 될 것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곳 개원포성 울산실록이 어떻게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관방시설 가운데서도 수군의 중요성을 가장 부각했던 중심 시설이다.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수군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핵심 시설로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원포성이 수군 기지의 뭔가 역사적인 유적물로 꾸준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울산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원포성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사적으로 승격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